얼마나 내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강희롱 국장님이 생각하는 임영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제 9월달이 되면요, 유에라 프로젝트와 TV조선과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100억, CJ ENM의 100억 계약서는요,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서도요, CJ ENM에는 나영석 군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타 PD가 있습니다. 나영석 PD가 KBS일 때 제 한참 후배였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CJ ENM에서 40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급 PD입니다. CJ ENM은 능력에 따라서 PD도 40억을 벌어가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임영웅 씨의 가치를 사실은 줄여서 100억이지 100억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관계자들에게 다 일일이 인터뷰를 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TV조선도 그리고 원 소속사도 CJ ENM 쪽도 함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100억 계약설보다도 사실은 물론 100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의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요, 100억은 어찌 보면 크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강희롱 국장이 보는 임영웅님의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낱낱이 임영웅님에 대해서 직격 인터뷰 진행합니다. 강희롱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강희롱 국장님 아니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 씨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특별할까요? 임영웅 씨의 뭐 매력이라 한다면, 네. 예를 들면 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잖아요. 임영웅 네네. 씨는 뭐 인성이 바르다, 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네네네. 또 뭐 가창력이 또 좀, 트로트이긴 하지만, 네. 약간 좀 섬세하고 발라드풍의 이런 발라드. 예를 들면 영탁 씨나 뭐 또, 장민호 씨나 뭐 정동원 전부 다 이렇게 나름의 네.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찬원 씨나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만의 그렇습니다. 개성들이 네, 다 네.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각기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들은 대체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서른도 씨가 준 작사 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네. 물론이고, 네. 뭐 커버송을 불렀던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라든가 네.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울면서 후회하네 히어로, 음. 뭐 이런 노래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런 잔잔하면서도 애잔하고 이런 발라드풍의 트로트, 그런 거에 임영웅 씨가 아주 독보적으로 네. 그런 색깔을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네, 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에서부터 쭉 들으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마찬가지로 듣고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네, 감성이 네, 젖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감성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8월이 지나면은 이제 TV조선과 유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끝나고 이제 본 소속사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임영웅 씨에 대한 주목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배우들도 탑 음. 클래스에 있는 배우들도 계약 기간이 임박해지면 네. 다른 소속사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사실 뭐 이적, 네, 소속사들의 전쟁이죠, 전쟁.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임영웅 씨는 이제 막 방금 권영찬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9월 1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9월 12일 날이면 해제가 되는 건데,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 네. 다만 그 TV조선이 위탁 에이전시를 맡겨놓은 누에라 프로젝트가 지금 네네. 2개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은 또 이제 별도로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계약 관계가 이제 9월이면은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음. 임영웅 씨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뭐 일부는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도 있지만 네. 완료됐거나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네.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어도 얘기들이 계약 뭐 관계 수도 없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저도 임영웅 씨 그런 어떤 거취에 관련해서 저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취재가 뭐 당사자인 임영웅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중계약이니 뭐 이런 구두로 발설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또 TV조선 측하고도 제가 직접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쪽 네. 역시
네. 계약 현재 기간 외에 그 이후의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은 관심도 없다. 그러면 임영웅 씨하고 재계약한다는 그런 어떤 내락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네네네네. 아니라면 네. 그 이후의 상황까지는 어떤 멘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에서 추정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으로 여기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당사자들은 아무 물론 설명을 하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대중이 궁금한 거면 그렇죠. 그걸 해소해 줄 또 저희들은 바로 그게 그런 걸 강희룡 해주기를 국장님 들고 있어요. 모시죠. 네네. 네. 그래서 다각도로 취재를 했고 지금 현재 가요계라든가 공연계에서 하는 얘기들은 네. CJ 그러니까 CJ 엔터죠. CJ 그렇죠. 쪽을 이제 ENM이죠. 뭐 100억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네. 100억 계약을 했다. 근데 음. 임영웅 씨 정도라면 음. 지금 콘서트가 이제 9월 12일 지나면요. 그렇죠. 사실은 콘서트가 지금 6월부터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원래는 4월부터 예정돼 있던 게 지금 코로나가 이게 미뤄졌죠. 그래서 늦춰졌는데 모르겠습니다. 6월 돼서 뭐 지금 면역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네. 백신이 지금은 10%좀 넘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부 입장에서는 9월 안에 50%까지 끌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네네네네. 공연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때는. 근데 이제 네네네네네. 6월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음. 상황이고, 네. 다만 스케줄은 잡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임영웅 씨나 트롯 공연을 못합니다. 그것도 애매해요. 저는 못한다고 단정을 합니다. 왜냐면 다 자기 소속사라고 하고 특히 이찬원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김희재도 블리스, 또 맞아요. 1인 소속사도 이게 힘겨루기가 왜냐면 또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 행사비를 주고 사실은 또 콘서트를 한 거잖아요. 그랬죠. 네네. 네. 그래서 9월 되면은 저는 단언컨대 네. 탑6가 모여서 공연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저는. 네. 그 각기의 상황과 처한 입장이 다르고 음. 또 가치가 탑6가 저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네네네네. 이 하나를 묶여서 위탁 에이전시 돼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리고 출연료도 그다음에 개런티도 원 소속사하고 TV조선하고 이렇게 그렇죠. 2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TV조선은 위탁해준 누에라하고 또 이렇게 또 2분이고요. 원 소속사는 이 아티스트하고 2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죠. 4등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네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지나면 원 소속사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네. 원 소속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적할 수도 있고 이찬원 그렇죠. 씨나 김희재 씨는 지금 다른 데로 옮겨 있죠. 블리스에서 아예 네, 미리 블리스로. 잡아 네, 채갔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누가 우세하다 또 누가 좀 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네요. 한꺼번에 모여서 공연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들 중심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네. 명탁 씨도 아마 이렇게 또 각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네네. 혼자 공연은 사실 공연의 특성상 이제 뭐 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또 탑6가 이렇게 서로 품앗이 형태로 게스트로 그럴 수도 와줄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네. 이래서 2명, 3명씩 묶어서 이렇게 형편이 맞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6명이 다 모여서 하는 거는 이제 9월 지나면 못 한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몸값이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딜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영웅 씨 같은 경우가 이제 100억 설이 나왔는데 네. CJ 쪽에는 직접 물어봤어요. 또 CJ 네. 쪽 당사자니까. 근데 CJ 쪽은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 없다. 밝힐 수 없다군요. 네, 실무자들은 밝힐 수 없다기보다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좀 둥그려서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네. 각자 다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 원소속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원소속사는 이 부분에서 아예 언급을 안 했고 공연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네. 근데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임영웅 씨의 가치가 100억이냐? 저는 네. 100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임영웅 씨 공연이 예를 들면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네네네네. 임영웅 씨가 나훈아 씨 공연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은 나훈아 씨 이후에 가장 대중적 인지도나 스타성은 그렇죠. 임영웅 씨가 팬덤도 거듭한다고.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든다면 정상적으로 공연을 한다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50억 이상이었어요. 사실 임영웅 씨의 팬심은 훨씬 그보다 광범위하다고 보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공연이 정상적으로 되면 공연권만 해도 저는 100억이 넘는다 보고요.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매니지먼트하고 또 뭐 방송이라든가 CF까지 같이 이렇게 몰아서 한다면 100억은 네. 결코 큰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 100억 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KBS에 했던 나영석 PD가 네네. 사실은 저보다는 한참 후배인데 근데 CJ ENM을 와서 지금 이제 40억대 연출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네. 또 나영석 PD야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섭외가 공중파나 종편에서 섭외가 안 되는 많은 뭐 조인성 이하 여러 배우들도 출연하는 게 사실은 거기는 다양한 방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강일홍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100억 이상설이 맞다라는 거죠, 저도. 네,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충분히 두고 네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네. 소리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인사들 직접 이걸 설명해 주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아주 다각도로 이 업계에 두루두루 취재해 본 결과 네. 그런 정도 이상의 어떤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또 이 연예계 쪽으로 살려면 또 이런 또 스타덤이 있는 가수가 또 많이 공연을 해야지 또 왕성해지겠고 기자분들도 물론입니다. 바빠지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공연이 정말 코로나가 뭐 저희들 기대치로는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네. 국가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뭐 70%라든가 이렇게 면역이 돼서 네. 70% 이상 80% 되면은 사실 뭐 마스크를만 쓰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모든 뭐 콘서트는 물론이고 뭐 극장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모든 뭐 자영업자들도 다 가장 큰 바람이겠지만 그렇게 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엔터 쪽은 뭐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네. 상황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됩니다. 기대를 그러면 해봅니다. 아무쪽으로 우리 임영웅 씨 팬들인 영웅시대나 아니면 네. 방송 관계자나 기자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저 또한도 또 많은 팬들이 임영웅 씨나 미스터트롯 탑6 또 탑7 김호중 씨를 포함해서 관심이 네.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성 가수들이 물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레전드급으로 꼽는 남진, 뭐 서른도, 네네네. 진승, 뭐 김연자, 주현미, 장윤정 이렇게 쭉 꼽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10명 정도 꼽는다 치면 음. 사실 나머지 기성 가수들은 그 이전에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뭐 개런티가 뭐 1,000만 원씩 가고 그래도요. 지금은 네네. 라이징 스타, 지금 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출신 그 새로운 네. 이런 탑 클래스에 올라온 이런 라이징 스타들 때문에 네. 그 중간지대 가수들은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지금 행사 쪽의 예나 뭐 CF 쪽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 사실은 미스터트롯 탑6 외에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없습니다. 방송도 그렇고요. 네. 물론 아침마당이라든지 아침 프로그램 뭐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간간히 한두 번씩 나오는 거 말고는 네네네네. 기성 가수들이 탑 클래스, 그러니까 레전드급도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는 자신들이 노래하는 무대가 없어요. 그렇네요. 국민 노래자랑 그렇네요. 지금 오프라인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네. 가요 무대만 이제 그나마 지금 다시 실내에서 하긴 하는데 간중 없이 네. 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시청률도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요계 환경이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트롯 출신 탑6는 뭐 굉장히 방송으로라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콘서트를 한다면 네. 그런 멤버들이 아닐까, 그런 주인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우리 영웅시대 팬들과 임영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또 발빠르게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주신 우리 더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임영웅님의 노래 듣고 스밍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임영님 최고입니다. 근데 임영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웅시대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 최고, 강일홍 국장님 최고.